자, 오늘은 정시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채점한 이후에 아직 정확한 내 점수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정시를 지원하기 전에 좀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가지고 이쯤에서 한번 대략적인 정시의 지원표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수능이 점수가 나온 이후에 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시 원서 접수할 때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한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 요렇게 희망하는 대학들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해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략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시를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위치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패턴을 좀 분석해야 됩니다. 가군의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쓴 친구들이 나군, 다군에는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각 대학마다 산출하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영역도 반영하는 그러한 그 점수 형태도 다릅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섞어서 반영하는지. 탐구도 올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전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이제 올해 이제 낙원으로 바뀌었죠. 서울대학교가 가군의 낙원으로 바뀌었는데, 자, 국어, 수학, 탐구 이런 비중으로 합니다. 자, 수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자, 작년도 기준만 놓고 보면 뭐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엔 가군이었죠. 자, 그래서 서울대 경영대학의 작년도 최종 등록제 100분위 70% 학생의 성적을 봤더니,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10명을 모집할 때 일곱 번째로 등록한 친구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6.5, 그래서 평균 98.5로 붙었다는 거죠.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문과에서 서울대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학생이 어디를 썼냐? 다른 대학, 연대, 중앙대, 뭐 동국대, 경주 이렇게 썼습니다. 뭐 연고대 중에 썼겠고. 자, 그러면 학과만 놓고 보면 자, 동국대, 경주의 한예과를 가장 많이 썼고요. 서울대 경영대학 쓴 친구가 가장 많이 썼고, 그다음에 교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연대 경영학과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표본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했는데 붙은 학생이 나온 경우입니다. 동국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붙은 경우는 없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표본 내에서는. 자, 뭐 서울대 쓰고 뭐 연고대 중에 하나 썼을 테고요. 그죠? 뭐 나머지 이런 대학들은 다 의예과는 한의학과일 확률이 높겠죠. 뭐 문과니까 의예과보다는 한의학과 이런 대학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컴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낙원으로 바뀌고 반영하는 비율도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컴퓨터 공학부의 점수는 99, 98, 92, 평균 95.83이었습니다. 연고대, 그다음에 여기서 한양대, 인하대, 보통 이제 지방권, 수도권에 또는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 나오면 대부분 의예과의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이스트, 그죠? 과학기술원이 나오는 것들은 군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대학들을 썼는데 썼던 학생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대 콩공 지원하고 한양대 의예과 지원한 학생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패턴이. 그래서 보통 과학기술원 써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의예과 써보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성대 같은 경우를 보면 성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낙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곤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랑 같이 이동한 거죠. 자, 탐구 비중이 좀 약하고 국어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좀 약하더라도 국어 수학 높으면 붙더라. 그죠? 그래서 보통 서강대니까 서강대 아니 성균관대니까 서강대, 중앙대, 시립대 요 레벨을 쓰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홍대까지 낮춰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학과만 놓고 봤을 때는 중앙대 경영경제를 가장 많이 썼답니다. 그리고 붙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서강대, 홍익대를 썼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에서는 이제
중복 합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전년도에 가군이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건 이과계열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좀 약하더라도 수학 탐구를 잘하면 경쟁력이 있다. 평균 92.83%였다는 거죠. 70%가. 그래서 중앙대, 연대, 고대, 뭐 한양대, 건대까지 썼고 가장 많이 쓴 건 중앙대, 공대, 중앙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디지스트 뭐 이런 식으로 연대 기계공학, 한양대 기계공학. 그러니까 공학 계열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쓰고 그다음에 기계공학도 쓰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랗게 펼쳐진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준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정시가 늘었는데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숫자가 준 경우입니다. 자, 전년도에 중앙대는 가나다군 다 있는데 아무튼 다군에 간호학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의 비중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탐구가 좀 낮더라도 국어, 수학이 높으면 그래도 붙었다. 중앙대 간호학과 쓴 친구들은 성대, 고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대학 중점으로 위로 아래로 많이 쓰고요. 가장 많이 쓴 학과가 시립대 경제학부, 외대 정치외교학부, 그다음에 이화여대 간호학부 이렇게 쭉쭉 있는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합격자가 나온 학과들이고 그렇지 않은 과들은 지원했지만 합격한 경우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간호학과 쓴 친구들이 간호학과 쓴 경우보다 그죠? 뭐 교대도 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약간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점수 맞춰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자, 그리고 중앙대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군, 올해 다군인데 마찬가지로 이과다 보니까 국어 비중이 약하고 수학 같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못 보더라도 수학 탐구 뭐 여기서는 뭐 골고루 잘하는 거니까 평균 대비해서 뭐 골고루 한 거니까 특출나게 잘하고 못한 건 없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수학 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성대, 고대, 경희대, 뭐 시립대 이렇게 골고루 쓰고요. 가장 많이 쓴 데 서강대, 성대, 네, 서강대는 과 찾아 갖고 성대는 자연과학, 공대 쓰고요. 시립대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도 쓰고 중앙대 소프트웨어 용어학과 이렇게 군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그래도 중앙대 쓰고 서강대에서 붙는 합격자 수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건대 경영학과는 전년도에 나군, 올해도 나군인데 건대는 영어도 그다음에 한국사도 어떤 적용 비율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경영학과가 그래도 상경계열이다 보니까 수학을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면 좀 유리하다. 평균 90%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이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자, 건대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경희대, 중앙대, 외대, 아래로는 숭실대까지 쓰고 그 다음에 홍익대 경영학부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쓰긴 썼는데 실제적으로 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입 상담 프로그램 안에서. 자, 건대의 화학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군인데 마찬가지로 이과니까 수학 비중이 더 높고요. 그래서 이거는 골고루 하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데 뭐 약간 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올해 정시의 입결의 데이터는 전년도에는 문과 쪽이 더 높은 개연성이 있지만 올해는 수학 때문에라도 아무튼 이과가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문과가 좀 더 떨어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홍대, 동대, 뭐 아주대도 보이고요. 그러는데 가장 많이 쓴 건 건대 화학공학, 중앙대 창의 ICT 공학과 대학, 홍익대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 또 실내 건축학공학도 보이죠. 화학과인데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은 합격자가 나온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민대 자, 파랗게 표시된 이유는 전년도보다 모집인은 줄은 경우입니다. 전년도도 나군, 올해도 나군. 자, 그래서 약간 골고루 이렇게 반영을 하죠. 아까 건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상경계열에서 수학을 좀 늦게 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문 계열, 즉 문과니까 국어를 좀 늦게 보고요. 탐구도 되게 늦게 봅니다. 그래서 국어, 탐구 잘 받으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국민대, 숭실대, 홍익대 뭐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도 보이고 또 이제 명지대, 뭐 서울에 있긴 있지만 레벨이 보입니다. 국민대 쓴 친구들은 홍익대 자율전공 경영학부,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숭실대 경영학부, 소프트웨어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대 경영학부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빨간 것들은 붙었다. 붙은 경우가 있다. 뭐 다 붙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민대 소프트웨어 학부를 쓴 친구들은 이과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아까는 국어가 높았다면 지금 수학이 더 높고, 탕부도 여전히 높은데, 국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수학의 비중이 높은데 수학을 잘 보니까 이 70% 하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낮아 보이지만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좀 이득을 봤죠. 아무튼 평균 86%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요 정도 요 학과가 요 정도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붙는 대학인데 이렇게 다른 전형은 보입니다. 광운대도 보이고 가천대도 보이고 광운대 소프트웨어, 가천대 기계공학, 인천대도 보이고요. 외대 용인에 있는 글로벌 통계학과, 홍대 도시공학과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대학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가제점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충이나마 정확하진 않겠지만 나의 위치를 봅니다. 그게 내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표점과 백분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에 전년도에 이런 어디가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각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100분위로 이렇게 뽑진 않아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섞어서 뽑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다만 이런 자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대충의 그 위치를 가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바뀐 수능, 선택형 수능, 통합 수능의 형태에서 인문 쪽에 수학에 대한 손해보는 지점, 또 이과 쪽에 수학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득을 보는 지점 때문에 전년도하고 반대 양상에 있어서 오히려 문과의 입결 점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계의 입결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건 참고를 하되, 그다음에 게다가 또 변수가 또 있잖아요. 정시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약대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과연 점수가 얼마큼 올라가고 얼마큼 떨어가고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시점에서는 가군에서 뭐 몇 개, 나군에서 몇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수능 나오면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 위치를 보면 그래도 좀 더 내 점수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시 지원하기 전에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각 정시의 대학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형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패턴도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